노후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인데 맞아요. 저 들은 적 있어요. 네. 저는 또 그때 들었으니까 은퇴 후에 필요한 노후 생활비 맞죠? 기억하시네요. 예, 그럼 그 기억력 좋습니다. 항목도 각각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어서. 궁금해요. 빨리 기억해요. 기억하세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식비 들어갔었는데 식비 맞죠? 식비 맞고 병원비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병원비. 아유, 그래도 일단은 상위권에 있는 1, 2위는 기억을 하시네요. 와, 진짜. 늦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일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단 고령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이 바로 식비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죠. 49.7%로 나타났고 정확히는 그 다음에 주거 관련 비용이 두 번째입니다. 26.7%, 그 다음에 보건의료비가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적네요. 뭐 비율은 그렇긴 한데요. 실제 금액으로 보면 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523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123만 6천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월 한 10만 원 정도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술이라든지 뭐 질병이 더 생긴다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식비는 너무 잘 알겠고. 여기는 식비가 더 많이 들 텐데. 예, 어떡하지? 맞아요. 병원비보다. 아 근데 노후생활비에 여가비도 혹시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 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 여행비에 돈을 엄청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건가요? 네, 뭐 젊었을 때 드는 여가비보다 오히려 특히 은퇴 후에는 쓰는 여가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지출 규모도 더 커지는데요. 은퇴 직후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지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또 경조사비도 들어갈 거고요. 이자 비용 같은 것들도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 가구가 연간 한 832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정 비용 성격이 강해서 사실 확 줄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조금 들어가야 되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까 한번 너 나들이도 좀 다녀와야 되고 건강 챙긴다고 운동하고 이러려면 그래도 꽤 들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똑같이 여행을 다니고 운동을 하더라도 수입이 있을 때 이렇게 다니는 거랑 계속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니는 이 씀씀이 무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돈이 또 들어와서 채워져야만 불안감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냥 계속 퍼서 쓰기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게 되겠죠. 뭔가 그렇죠? 이제 조금이라도 뭐가 좀 들어와 주면은 좀 써도 그래 뭐 들어오니까 못해도 제로섬까지는 가겠다 싶은데 인컴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빼쓰기만 하면은 같은 10만 원을 쓸 때도 얼마나 손이 더 떨리겠습니까? 맞아요. 무게가 그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퇴 생활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작정 내가 젊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쓰고 살았으니까 뭐 계속 똑같이 쓰고 살아야지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또 나이 들고 은퇴하면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쓰고 살아야지 하는 막연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번은 툭툭 쓰는데? 어우 좋다. 네, 그렇게 써도 통장이 안 마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말라요. 말랐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르면 안 돼요. 네. 근데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일단 부부 2인 기준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36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생활비는 내가 요 정도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금액인 거고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됐다는 게 최소 생활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336만 원은 제가 지금 쓰는 생활비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 막연하게 그 나이 들면 어디 가지도 않고 먹는 양도 줄어들 테니까 사실 한 돈 빼기면 살지 않으려나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여기가 말한 돈백은 식비만 돈백. 식비만 돈백. 네, 슬프게도 이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덜 들어가는 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 30대에서는 이제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크게 지출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40대 이제 넘어가서 50대, 60대 이렇게 갈수록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지인의 자녀분들이 결혼하신다거나 이러면 또 내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조사비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나이 들면은 또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 또 잘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죠. 또 약값 들어가죠. 또 직장이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건강보험료라는 게 죽을 때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늙을수록 분명히 좀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내가 반반씩 약 3.5%씩만 내면 되는데, 퇴직하고 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약 7.09% 전액을 본인이 내야 됩니다. 또 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또 내년에는 7.19%로 또, 또 늘어난다고 하니 네,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 퇴직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퇴직 없죠. 저희는 그거 안 내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내요 나중에? 전환돼요? 이미 내고 있지. 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경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 훨씬 네, 많이. 훨씬. 네, 저 병원도 안 가요. 근데 왜 내요? 좋겠다. 아, 내야죠. 젊으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내긴 내야 되는데 없는 돈 쪼개가지고 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진짜요?